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말 그대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명령어들을 반복해서 처리해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별을 3개 주겠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반복문은 반드시 사용하게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for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반복문은 for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for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for는 영어의 뜻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 물론 다른 의미도 있을 거예요. 요런 의미가 있어서 for를 예하고 반복하는 예하고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for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for라고 쓰고 가로를 엽니다. 첫 번째 칸이 있고 두 번째 칸이 있고 세 번째 칸으로 3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아래는 대가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시작값이 들어가요. 시작값. 반복문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값을 넣고 하는지 써주는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조건이에요. 조건. 자, 이 조건은 반복을 시키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반복이 되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은 증, 감, 값을 넣는 곳입니다. 증은 더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은 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3가지 값을 넣어서 이 아래 대가로로 되어 있는 블럭 부분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좀 복잡하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포문이 실행되는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for를 만나면 이곳이 실행됩니다. 시작값이죠. 자, 얘가 실행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조건으로. 그래서 조건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예요. 자, 이 조건이 참이라면, true라면, 맞다면 이 아래 대가로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자, 여기를 실행해요. 3번째예요. 그 다음 실행이 끝나면 증감값으로 갑니다. 이게 4번째예요. 증감값으로 값을 바꾼 뒤에는 조건으로 갑니다. 다시. 그래서 조건이 5번째. 그리고 다시 참이라면, true라면 명령문들을 실행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6번째죠. 그 다음에 다시 증감값으로 가요. 이렇게 증감값으로 가요. 그래서 증감을 시킵니다. 값을. 자, 7번째. 그 다음 조건으로 다시 갑니다. 조건으로 가서 여기가 8번째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또 참이라면 명령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시작값은 한 번만 실행되죠. 한 번만.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true라면 명령문을 실행하고 증가값으로 가서 조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블럭 안이 조건이 true라면 반복해서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조건이 false가 되는 순간, 거짓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대가로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대가로 블럭 아래부터 다시 실행하게 됩니다. 천천히 설명하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자, 간단하게 한 번 더 실행 순서를 알아보면 처음에 포문으로 들어오고 나서 여기가 실행된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true라면 여기가 실행되고 실행이 끝나면 이리 오고 증감값으로 가고 증감값에서 다시 조건으로 오고 true라면 또 실행되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결국 여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건이 false가 되면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이쪽으로 나와서 블록을 지나쳐서 여기부터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코딩을 직접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코딩을 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 위쪽에 보면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자, 얘는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한 정수형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포문에 보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 i 값을 이용해서 반복을 몇 번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i라는 변수 이름은 반복문에 많이 사용해요. 프로그래머들이 반복문에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코딩을 해보고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복문을 조절하기 위한 변수 i는 실수형을 사용하지 말고 정수형을 사용하세요. 실수형으로 사용해도 작동은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반복문을 조절하기 위해 어떤 자료형을 사용한다고요? 정수형 자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럼 코딩해 볼게요. 코딩을 위한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해 볼게요. int 반복문을 조절하기 위한 정수형 변수입니다. 이름은 i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포문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값을 넣어야 되죠. i는 1로 넣을게요. 그 다음 세미콜론. i가 2보다 작거나 작을 동안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를 i 더하기 1로 해서 증가값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괄호. 자, 이 대괄호 부분이 반복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특별히 처리할 것은 없으니까 i의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cout. 그래서 i 값을 출력할게요. 반복문을 조절하는 변수죠. 그 다음에 endl 줄바꾸기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1과 2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F9 짜잔. 자, 어떤가요? 예상대로 1과 2가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1과 2가 출력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복문을 조절하기 위한 변수 i를 선언했습니다. 정수형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for로 들어왔어요. 자, 시작값 딱 한 번만 실행된다 그랬죠? 자, i에다가 1을 넣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i에다가는 1을 넣었어요. 그 다음 1로 넘어가죠? 자, i는 1이에요. 1은 2와 같거나 2보다 적다 조건 true가 되죠. 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참이니까 이 블럭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출력을 합니다. i의 값을. 현재 i의 값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1이 출력됐어요. 명령문이 다 실행되고 나면 증감값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요리로. 자, 요리로 가면 현재 i는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고 더하기 1을 했으니까 결과는 2가 되겠죠. 자, 이 2를 다시 i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현재 i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을 비교하죠. 이렇게. 자, 조건을 비교해 보니까 i는 현재 2예요. 2는 2와 같거나 2보다 적기 때문에 다시 또 true가 되죠. 그래서 반복할 부분을 들어와서 실행합니다. i를 출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i는 현재 2이기 때문에 2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명령문이 끝나면 증가값으로 다시 갑니다. 증가값으로 가서 보니까 현재 i는 2죠. 그래서 이 i는 2이고 더하기 1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3이 되죠. 이 3이 어디로 가요? i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i는 3이 됩니다. 다시 조건을 비교합니다. 조건으로 가요. i는 3이니까 3은 2와 같거나 2보다 적다 해서 틀리게 되죠.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자, false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포문을 빠져나와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력하는 것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예요. 자, 천천히 설명했는데 어렵지 않죠?
직접 해봐야만 합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쉽진 않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배우면서 처음으로 보는 연산입니다. 코딩에서 많이 쓰는 연산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변수 i의 값에 더하기 1을 하는 연산입니다. 이 코드를 잘 보면 i는 i 더하기 1이죠. 자, 이 i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니까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차례대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i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다시 i에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의 값은 1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i가 두 번 써있지만 i 본인의 값에다가 1을 더하고 다시 본인한테 넣기 때문에 i 값에 1을 더하는 연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코딩에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를 좀 더 많이 해볼게요. 1부터 2까지가 아니라 1부터 5까지 해보겠습니다. 5까지. 당연히 증가값은 하나씩 더해갈 거예요. 기존의 i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에다 넣음으로써 i의 값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i 값을 출력합니다.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자, 이 코드가 조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경우는 i의 값이 6이 되는 경우겠죠. 자, 그러면 6이 될 때 대괄호 블럭을 나와서 여기를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이 됐을 때 끝났는지 출력을 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F9 짜잔. 자, 확인해 볼까요? 변수 선언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한 i죠. 그 다음에 반복문 for 처음에 한번 실행돼요. i는 1입니다. 그 다음에 1은 5와 같거나 5보다 적기 때문에 true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행되죠. 그래서 출력은 1. 그 다음에 증가값으로 갑니다. 1이었는데 하나를 더해서 다시 i 값이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2가 i 값이 2가 돼요. 다시 조건으로 넘어가요. 확인했더니 true. 그래서 또 실행합니다. 2가 나왔어요. 다시 증가값으로 가죠. 3이 돼요. 1을 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건으로 넘어오니까 true. 그래서 또 얘가 출력되는 거예요. 또 돌고 돌아서 4도 출력되고 5도 출력됐어요. 조건에 맞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왔더니 이제 뭐가 되나요? i의 값은 1을 더해서 6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왔더니 6은 5와 같거나 5보다 적지 않아요. false가 되죠. false. 드디어 false가 됐어요. 거짓이 됐어요. 그러면 빠져나와서 여기부터 실행된다고 했죠. i의 값을 출력했더니 6이 나왔어요. i가 6이 됐기 때문에 코딩이 끝난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5부터 1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5부터 1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반복문으로. 자, 그럼 코딩하면서 설명할게요. 시작값을 5부터 할게요. 시작값을 5고 그 다음에 1까지 출력해야 되죠. 자, 1까지 출력해 볼 건데 요 관계연산자를 잘 해야 돼요. 자, 1까지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1과 같거나 1보다 클 동안 반복해야 되겠죠. 이 조건이 true일 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i가 5로 시작했잖아요. 하나씩 빼줘야 1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를 빼기로 할 거예요. 그러면 i 값에서 하나를 빼서 i에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은 하나씩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해 봅니다. 마지막에 출력은 false가 되고 나서 i의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i가 1과 같거나 1보다 적기 때문에 아마 하나씩 줄였을 때 0이 됐을 때 끝날 거예요. 0이면 false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출력은 0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푸고 짜잔! 어떤가요? 거꾸로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이라 여러 번 설명하는 겁니다. 정수형 변수 i,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 선언한 것이죠. 포문이 나왔어요. i에다가는 5를 넣었습니다. 현재 i는 5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으로 가죠. 5는 1과 같거나 1보다 큽니다. true. 당연히 명령문들을 실행하죠. 그래서 i를 출력했어요. 5를 출력했네요. 그 다음에 증가값으로 가죠. i는 5였기 때문에 뭘로 바뀔까요? 4가 되겠죠? 하나를 뺐잖아요. 다시 조건으로 가서 확인을 해요. 다시 true죠. 4니까요. 그래서 다시 출력합니다. 다시 증가값으로 가서 3이 되고 조건문의 확인 true. 그래서 3을 출력해요. 다시 증가값 2가 되고 true니까 2를 출력해요. 그 다음 다시 증가값 1이 되고 조건으로 가서 true니까 1과 같으니까 true죠. 그래서 1을 출력해요. 그 다음 증가값으로도 갑니다. 이제 0이 됐어요.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하니까 i는 0이죠. 당연히 0은 1과 같거나 1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false가 되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부터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i를 출력했더니 0이에요. 왜냐하면 i는 현재 0이니까요. 자, 이렇게 숫자를 감소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fo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or는 첫 번째 시작값이 나오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오고 세 번째 증가값이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그 밑에 대괄호 블록을 반복하게 되는 구조이죠. 이 반복을 조절하기 위해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해서 시작값을 넣고 증가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true인 동안 반복하는 것이죠. 조건이 false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다시 실행되게 되는 이런 명령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반복문에 대해서만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 for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참 꼭 코드 블럭에다가 코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진짜로 안녕.